잠깐. 지금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는 손 멈추세요. 혹시 재개발 된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빌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방금 10년을 마음고생할 몬테크 지옥행 티켓을 끊으실 뻔했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일반 아파트 투자랑은 완전히 달라요. 상식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거길 왜 사냐고 말리는 곳에서 어떻게 수억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초보가 재개발 투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그리고 무조건 확인해야 할 성공 공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대 예쁜 길, 넓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실거주할 집을 찾는다면 소방차도 흉흉 다니고 주차도 편한 곳이 최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러 온 거잖아요. 재개발의 핵심은 딱 하나, 노후도입니다. 아, 여기는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어서 빨리 다 밀고 새로 지어야 할 낙후된 지역이다 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요. 그런데 차가 쌩쌩 다니는 2차선 도로 옆이나 골목이 반듯반듯한 곳은 어떨까요? 이런 곳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축 허가가 잘 나와서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쉽거든요. 신축이 늘어나게 되면 노후도가 깨져서 재개발은 물 건너갑니다. 물론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개축이나 신축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새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소위 말해 쪼개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계단이 많은 구역. 이런 곳은 신축 빌라 업자들도 공사를 못해요. 자재를 나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낡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여러분 동네에도 와, 저기는 진짜 배달원분들 힘들겠다 싶은 언덕이나 골목길 있나요? 생각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동네 이름 한번 적어주세요. 거기가 보물단지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위치만 보고 계약해요. 재개발은 결국 사업입니다. 돈이 남아야 진행이 되죠. 아주 쉬운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지어질 아파트 수가 현재 조합원 수보다 훨씬 많을수록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데 현재 땅 주인이 900명이라고 쳐봐요.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 팔 수 있으면 일반 분양할 아파트 수는 딱 100개 남죠. 그 100개 팔아서 번 돈으로 공사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 돈 누가 내야 할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추가 분담금으로 다 내야 합니다. 반대로 1000세대를 짓는데 조합원이 500명 밖에 없다. 와, 이건 대박이죠. 500개나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내 분담금이 확 줄어들거나 심지어 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사장님, 여기 예상 건립 세대수가 얼마고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이 사람 초보 아니네? 하고 좋은 매물 보여주실 겁니다. 세 번째, 소문만 무성한 극초기 단계에 몰빵하지 마세요. 여기 곧 동의서 걷는데 추진이 만든다는데 이런 말에 혹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동의서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알고 계셔야 해요. 하나는 이미 행정관청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지정이 돼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 구역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재개발 구역 지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걷는 동의서란 게 있거든요. 이런 동의서를 걷는 구역은 일단 피하세요. 나중에 구역 지정이 안 되면 재개발은 물거품 되기 때문이죠.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싸게 팔면 좋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에겐 비추천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빨라도 10년, 늦으면 15년이 걸려요.
중간에 엎어질 확률도 있고요. 최소한 서울시로부터 구역 지정이 된 곳을 고르고 그 중에서도 조합, 설립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곳을 보세요. 너무 싼 것만 찾다가 내 자금이 10년 동안 묶이는 수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지역은 일단 피하세요.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모아타운 재개발로 이미 구역 지정을 받은 곳만 해도 100곳이 넘거든요. 따라서 굳이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구역들도 있으니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무허가 건축물인 소위 뚜껑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땅은 없고 건물만 있는 무허가 주택, 일명 뚜껑이라고 하죠.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인기가 많은데 이거 잘못 샀다가는 아파트 입주권 못 받고 현금 청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항공사진 등등 확인해야 할 서류가 복잡해요. 초보자라면 그냥 맘 편하게 땅 지분 확실히 있는 다세대 빌라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시작하세요. 고수 흉내 내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유 자금 없이 영끌하지 마세요. 재개발 구역은 낡았잖아요. 전세가가 엄청 낮아요. 매매가는 5억인데 전세는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즉, 내 생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2025년 10월 15일 규제로 인해 이제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아파트 갭 투자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 아실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단독, 다가구 또는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여전히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부담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해요. 10월 15일 규제로 인해서 이제부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규제 지역인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곳에서 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무주택자라면 1에서 3%만 내면 되지만 만약 이미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달라집니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8% 또는 12%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아요. 즉, 취득하려는 주택이 두 번째 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되고 세 번째 주택 취득 때부터는 12%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투자 진입의 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중간에 돈이 급해서 팔려고 해도 사업 진행이 더디면 잘 팔리지도 않아요. 반드시 내가 최소 5년 이상 묻어둬도 되는 돈인지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 그때 무리해서 샀다가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았지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재개발 투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예쁜 길 말고 차도 못 들어가는 낡은 골목을 찾아라. 일반 분양 물량이 조합원 수보다 많은 사업성 좋은 곳을 골라라. 소문만 믿지 말고 단계를 확인해라. 특수 물건은 공부하고 덤벼라. 여유 자금으로 길게 봐라. 이 5가지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안목을 갖게 되신 겁니다. 부동산은 발품 파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이번 주말엔 임장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가서 가파른 계단을 만나면 아, 이게 돈 계단이구나 하고 웃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돈이 되는 알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사관학교 여운봉박사였습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 재테크 정보를 얻으시고 싶다면 부동산 비밀 노트를 온라인 책방에서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